안녕하세요. 트레이더FX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 국내 주식 자산은 지난주에 비해 6,316만원 감소한 12억 8,452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수익률 89.6%, 대한유한은 28.9%, 롯데케미칼은 19.7%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천만원 대출이 새로 생겼는데요. 지난주에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미국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하자면 제가 최근에 계좌를 하나투자증권으로 변경을 했는데 몇 가지 혜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대출금리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약정 첫 14일 동안은 대출금리 0%, 그리고 이후 270일까지는 연 2.99%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습니다. 3천만원이면 한 달 이자로 7만 5천원 정도이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것 같고, 이 대출금은 쿠웨이트 현지에서 번 근로소득으로 차차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3분기에 연결기준 순이익 3,665억원, 3분기까지 누적으로는 1조 1,876억원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까지 큰일이 없다면 아마 2019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주가는 계속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가 8,170원이고 작년 배당금 670원을 준다고 하면 약 8.2%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언제 주가가 오를지는 정확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돈도 잘 버는 우량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인가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결국 올라간다고 의심치 않다면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사놓고 불안하다면 그건 아마 기업의 본질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문이나 테마성 뉴스에 기대어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식 명언 중에 워렌 버핏이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The stock market is a device for transferring money from the impatient to the patient.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도대체 왜 안 오르는 거야 하고 조급함에 주식을 팔게 되면 그때서야 주식이 올라가는 경험을 한 번씩은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우량한 기업에 한해서입니다. 당치도 않은 기업의 주식을 계속 보유한다면 자산은 0으로 천천히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유한은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에는 영업이익 631억원, 순이익은 542억원을 공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석유화학 제품은 점진적인 수요 증가로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가 상승하고 따라서 석유화학사들의 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적인 것이 좋다고 모두 알고 있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환경 파괴적인 요소의 연속입니다. 우리 생활은 이미 석유화학 제품들로부터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활동은 탄소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인류가 정말 환경을 위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인구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는 끝도 없이 증가하고 있는데 백날 비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 타령이나 하고 석탄차나 다름없는 전기차를 친환경차로 포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지구 입장에서 인류는 끝도 없이 자라는 암세포나 다름없습니다. 공존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 암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제한이라도 해야 합니다. S-오일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해당 기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76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하겠지만 전년 동기로는 24% 감소하고 컨센서스도 밑돌 것이라며 유가 반등에 따른 정유 부분 흑자 전환이 3분기 실적을 견인하겠지만 정제 제품의 더딘 수급 개선을 감안하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여러 증권사가 S-오일의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예상하는 영업이익 1761억원은 너무 과도하게 높고 정유 부분 흑자 전환된다고 언급된 부분은 제가 약간의 디스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S-오일 3분기는 93억원의 영업 손실로
적자는 맞지만 사실 저도 몇 부분은 틀렸습니다. 우선 매출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정유 부분은 마이너스 576억 원, 석유화학은 마이너스 483억 원, 윤활유 부분은 966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윤활유는 항상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정유 부분이 생각보다 선방을 해서 제가 예상했던 적자 규모보다는 상당히 작은 93억 원의 영업 손실로 발표되었습니다. 3분기에는 1330억 원의 재고이익 그리고 환차익 350억 원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순이익 303억 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증권사 컨센서스였던 3분기 순이익 1300억 원보다는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제가 매주 업데이트 후 보여드리는 정제마진 트렌드입니다. 분기별 재고 손익 부분도 추가했는데요. 1분기야 유가가 급락했으니까 재고 손실이 이해는 되는데 유가가 반등한 2분기에는 재고 손실이 발생하고 유가가 큰 변동이 없었던 3분기에는 재고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재고 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의한 차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부자는 아니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들어서 정제마진이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정유 부분에서 흑자를 발생시키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천만원의 대출로 엑슨모빌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총 796주를 평당가 33.35달러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제가 매수를 한 후에는 가격이 좀 떨어져서 현재 평가 금액은 6,692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엑슨모빌의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썩 좋지는 않지만 우리는 원유의 소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결국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원유의 소비가 지속된다고 해서 모든 관련 업계가 지속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몇 기업은 못 버티고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기업일수록 도태될 가능성이 높고 엑슨모빌처럼 큰 규모와 그동안 벌어놓은 엄청난 잉여 자금으로 이번 사태를 버틸 맷집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엑슨모빌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미 분기 배당금은 주당 87센트를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시가 배당률 약 10%는 유지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 2년 동안 전체 직원의 15%를 감원한다고 했으니 기업 조직의 슬림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분기 컨센서스는 주당 24센트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자산은 국내 주식 12억 8,452만원, 미국 주식 6,692만원, 총 13억 5,144만원입니다. 지난주에 비해 총 3,514만원 감소했으며 이번에 주식담보대출 3천만원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실제 감소된 금액은 6,514만원입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해외 선물 매매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천연가스를 매매 중에 있고요. 매도 포지션 여전히 4개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2,400달러의 평가 손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약 마이너스 824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